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형 중 하나는 빙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은서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은서의 할아버지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주변은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은서는 마을에 도착한 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시골 풍경을 즐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곧장 잠에 들지 못하던 은서는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산속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걷던 은서는 우연히 산중턱에 있는 오래된 사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당은 무언가 신비한 느낌이 물씬 나는 장소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사당의 낡은 나무 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그 안쪽에는 오래된 부적과 제단 그리고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왠지 모를 끌림에 이끌려 사당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서의 눈에 낯선 문양이 새겨진 커다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은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은서는 그 거울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만 거울에 비친 어떤 형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체는 은서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깜짝 놀란 은서는 재빨리 사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은서는 뭔가 이상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던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지거나 가끔씩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거울을 볼 때면 은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듯한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점점 불안감에 휩싸인 은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며칠 전 보았던 그 사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 영민에게 이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민은 늘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은 영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은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서야, 이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몰라. 내가 아는 무당 할머니가 계시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은서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민과 함께 그 무당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내가 방문한 사당은 예신을 모시는 곳일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사당들은 가끔 신들의 서린 기운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 특히 그곳에 봉인된 신의 힘이 깨어날 경우 인간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할머니는 은서에게 사당을 다시 방문해 거기에 붙어있는 부적과 제단을 정화하고 사과의 예를 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은서는 겁이 났지만 영민과 함께 다시 그 사당을 찾았습니다. 사당에서 은서는 무당 할머니가 주신 정화부적을 사용해 제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에 의식을 올렸습니다. 순간 사당 안에 공기가 일순간 바뀌며 사라지지 않던 냉기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 은서는 더 이상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그 거울 속의 형체 역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야경 속에서 은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다시 평화를 찾은 시골의 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사당에 대한 경고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당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호기심이 어떤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하숙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숙집은 30년 넘게 운영되며 많은 세입자들을 받아들였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숙집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세 번째 층은 항상 비어 있었다. 하숙집 주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세 번째 층을 임대하려 했으나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층을 떠나버리곤 했다. 하숙집 주인인 김씨 할머니는 호기심 많은 70대 노인이었다. 그녀는 이 오래된 집에 대한 애착이 깊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곳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세 번째 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많아지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 영민이 하숙집에 방을 구하러 왔다. 그는 근처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저렴한 방을 찾고 있었다. 김씨 할머니는 그에게 세 번째 층의 방을 소개하며 저렴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민은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영민은 피곤한 나머지 잠에 빠져들었고 이사를 하느라 지친 몸을 달랬다. 하지만 두 번째 밤 그는 잠을 설쳤다.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을 단단히 잠갔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은 김씨 할머니에게 어젯밤에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다.
아마 예전 세입자가 입고 간 물건 탓일 거야. 그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사건들은 점차 빈번해졌다. 영미는 밤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었고 가끔은 그의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느낌도 받았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다른 세입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영미는 결국 자신의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밤이 되기 전 손전등을 챙기고 하숙집의 모든 방을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복도 끝에는 항상 잠겨있던 작은 문이 있었다.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작은 도구를 사용해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예상외로 깨끗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방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에는 김씨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과 낯선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상한 건 모든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전부 눈이 뚫린 채 있었다는 점이었다. 영미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방에서 나와 김씨 할머니에게 사진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결국 고백했다. 사실 그 사진들은 내 가족과의 곳을 찾았던 세입자들인데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그날 밤 영미는 하숙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는 방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누군가 그의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김씨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은 텅 빈 검은 구멍으로 변해 있었다.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뒤돌아 복도를 걸어갔고 영미는 어떻게든 정신을 가다듬고 달아났다. 이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하숙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하숙집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세 번째 층은 영영 감춰진 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지만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쉽게 끝나질 않는다. 누구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와 내 친구 3명은 바람이나 쐴 겸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이름도 생소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그 펜션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 꽤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 겸 술과 음식을 잔뜩 사서 차를 몰고 출발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주변은 조용했고 나무들이 일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한 듯 보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음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약한 방으로 안내를 받는 동안 주인은 우리에게 펜션 주변에 오래된 버려진 폐가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날 밤 우리는 펜션의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 속의 나무들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친구 중 한 명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다. 잠시 후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 말에 흥미가 동하여 나가보았다. 달빛 아래로 약간의 윤곽이 보였고 확실히 나무 사이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장난스럽게도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갔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뭇가지에 걸린 옷이었다. 웃음을 터뜨린 우리는 다시 펜션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와 TV를 켜자 화면에는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노이즈만 가득 찼다. 채널을 바꿔도 심지어 전원을 껐다 켜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TV를 보지 않고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 들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폐가 앞에 서 있었고 누군가가 내 뒤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을 느낀 나는 그 폐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급하게 몸을 던져 겨우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내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나는 잠시 안정을 찾은 후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다. 순간 거실 창밖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얼어붙은 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어보았다. 바람도 없는데 나무는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폐가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겠지만 다행히 대낮이라 겁이 덜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낡고 오래되어 있었고 출입구는 거의 닫혀 있어 보였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무엇에 홀린 듯 우리는 그곳에 들어갔다. 내부는 더욱 황량하고 음산했다. 낡은 가구와 이끼 낀 벽 그리고 먼지가 가득한 바닥이 눈에 띄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가운데 친구 하나가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고 커다란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누군가 사는 듯 침대와 옷가지들이 있었다. 순간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고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동시에 같은 꿈을 꾸었다. 폐가의 방 안 누구인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이 없고 입만 세로로 갈라져 있었으며 웃고 있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채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즉시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 곳으로 가지 않겠다 다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꿈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 마을에 얽힌 괴담을 발견했다. 우리의 펜션 근처 폐가에는 예전 어느 날부터 방치된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생전에 홀로 그곳에 살았고 무언가에 쫓겨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도 그의 혼은 그곳을 떠돌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마을의 폐가나 그 주위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곳에는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을지 모른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공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